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 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40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엔 성격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Remember Adam from school?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Remember Adam from school? Remember Adam from school? Remember Adam from school? 네, 이제 누구누구 기억나는지 묻고 싶을 때 바로 이 표현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41, 소비 생활에 대해 말할 때 쓰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요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고 싶었던 옷이랑 신발까지 샀더니 통장이 아주 그냥 텅텅,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털어도 땡전 한 푼 안 나온다는 제 상황,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나요? 세라, 진이 알려주세요. 버는 건 어려운데 진짜 순식간에 써버리는 게 돈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밖에서 외식 몇 번 하고 옷 한 벌 사면 통장이 텅텅 이렇게 막 비는 거는 시간 문제더라고요.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은 지금 용돈이나 월급날이면 완전 부럽습니다. 전 자주 통장이에요. 저도요. 지금 이렇게 사연자분이나 저처럼 빈털터리가 된 상황을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빈털터리인 상황, 즉 돈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I'm broke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돈이 없는 상태를 파산했다라는 의미의 단어 broke를 써서 과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빈털터리야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네, 파산했다라는 느낌을 담은 표현 I'm broke.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털어도 땡전 한 푼 안 나온다는 그 느낌을 제대로 살려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이, I'm broke. Me too. 제 텅텅 빈 통장 영어 표현 하나 더 배우게 하네요. 통장 때문에. 그리고 돈이 없을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나 돈 떨어졌어 이거잖아요. 이때 쓸 수 있는 표현도 알고 싶어요. 이거 지금 혹시 세라 상황? 네, 언제나 제 상황인 것 같아요. 나 돈 떨어졌어 라고 하고 싶을 때는 I ran out of money 라고 얘기하면 돼요. I ran out of money. 진이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네. run out of 이라는 표현은 뭐뭐를 다 써버리다, 바닥나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I ran out of money 라 하면 나 다 써버렸어 돈을 이라는 뜻이 돼요.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떨어져서 없어진 out 된 상태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나 돈이 하나도 없어. 다 떨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 I ran out of money. 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사용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진이 반대로 월급이 딱 들어와가지고 지갑에 돈이 빵빵하게 차있는 그런 행복한, 말만 해도 행복하네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나 부자야 라고 장난스럽게 외칠 수 있는 표현도 있을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외치고 싶네요. 네. 이럴 때는 I'm loaded 이라고 말하면 돼요. 총알이 가득 장전됐을 때에도 My gun is loaded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연상해서 지갑에 돈이 두둑하게 쌓여 있을 때에도 I'm loaded를 사용한다는 점 기억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총알이 가득 장전된 총처럼 지갑이 빵빵하게 차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I'm loaded. 돈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을 좀 제대로 살린 표현인 것 같아요. 뭔가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나 충분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 제가 정말로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표현인 것 같아요. 멋지게 I'm loaded 라고 이렇게 외친 후 카드를 쓱 꺼내면서 거기다 저희가 전에 배웠던 표현 있잖아요. It's my treat. 네, 내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멋있게 밥도 한번 쏘고 그러고 싶어요. 저도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세라, 근데 최근에 제가 바가지를 써서 영 기분이 안 좋아요. 돈 날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니, 인터넷 쇼핑에 1+1 에어프라이어 세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이지. 그리고 막 최근에 자취했다는 친구한테 집들이 선물도 줄 겸 무심코 사버렸거든요. 근데 막 사용법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가격을 확인해봤더니
원뿔원이 아니라 가격을 그냥 2배로 제가 낸 거였어요. 아, 원뿔원이 아니었네요, 그냥. 그냥 2개를 산 셈이죠. 상술이었어. 네, I was ripped off. 오, 이거 환불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선물도 줄 겸 주고 저도 에어프라이어 본전 뽑으려고 맨날 만두며 홈런볼이며 열심히 구워 먹고 있어요. 아무튼 세라도 여러분도 저처럼 I was ripped off 이라는 표현 사용할 일이 없길 바라요. 네, 안 쓰고 싶네요, 그런 표현. 상황 봤을 때는 I was ripped off, 뭐 이게 바가지 썼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정답이에요. 와. I was ripped off에서 rip는 찢는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확 떼어내는 느낌의 단어 off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 돈이 뜯기다, 바가지를 쓰다 라는 의미가 돼요. 이 표현 우리 모두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I'm broke. I'm broke. I'm broke. I'm broke. 나 빈털털이야, 돈이 없어 라는 표현도 이제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Day 41, 소비 생활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86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41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은 소비 생활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I'm broke.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I'm broke. I'm broke. I'm broke. 네, 이제 나 빈털털이야, 돈이 없어 라는 주머니 상황에 대해 말할 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42, 소문에 대해 말할 때 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비밀 얘기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표현 함께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동생이 결국 질러버렸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더니 결국 부모님 몰래 태블릿 PC를 샀네요. 게임하다가 저한테 최근에 들켰고요. 이럴 줄 알았어. 동생이 고등학생인 만큼 용돈도 그렇게 많이 받는 편도 아니고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라 부모님께 들키면 압수당할 게 뻔하거든요. 동생도 그걸 아는지 저한테 이거 꼭 비밀로 지켜달라고 하면서 절대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저도 눈 감아주기로 했고요. 걱정 마라. 이 언니 입 굉장히 무거워. 비밀 얘기 안 할게. 라고 안심을 시켰는데 세라, 진이 이렇게 나 입 굉장히 무거워. 비밀 얘기 안 할게.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오늘은 굉장히 귀여운 자매 사연이네요. 그러게요. 네,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이제 태블릿 PC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가격대가 꽤 많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동생분께서도 좀 나름 큰맘 먹고 구매하신 것 같은데 이걸 눈 감아주는 착한 언니겠죠? 고등학생, 학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착한 언니겠죠? 네네. 네, 진이 이렇게 비밀 얘기 안 할게 언니가 했던 것처럼 나 입 무거워라고 할 때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나요? 네, 이럴 때는 바로 My lips are sealed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표현 그대로 내 입을 꼭 다물게, 비밀 꼭 지킬게 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여기서 seal이라는 단어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봉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봉인되었다는 이미지 My lips are sealed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입술을 꼭 다물고 있는 모습, 뭔가 비밀 누설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며 비밀 확실히 지키겠다는 뉘앙스로 My lips are sealed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재밌고 유용한 표현인 것 같아요. My lips are sealed. 지니, 그리고 저희가 비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한 번씩 하잖아요.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아, 네, 많이 하죠. 비밀로 해줘? 너만 알고 있어? 이거는 영어로도 비슷한 표현이 있나요? 물론 있죠. 비밀로 해줘라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영어로는 바로 keep it to yourself가 있어요. 여기서 keep는 지키다, 유지하다라는 뜻이라서 keep it to yourself 이라 하면 비밀로 간직해줘, 너만 혼자 알고 있어 라는 의미가 돼요. Keep it to yourself.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을 얘기한 후에는 이 말을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이 원래 비밀이었던 게 소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좀 상관없고 뭐 사람들이 소문으로 그냥 다 믿어버리고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긴데 라고 이제 이렇게 조용히 퍼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들은 얘기 이럴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아, 진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네. 이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으로는 That's what they say가 있어요. 듣자마자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드는데요? 그래요?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다? 약간? 맞아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많이들 그렇게 믿더라 라는 의미의 표현인데요. 그런 소문이 돌더라니까 That's what they say 느낌으로 표현을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That's what they say. 그런 소문이 돌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나도 뭔가 어디선가 들었다, 많이들 얘기하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 표현도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이제 비밀을 지켜주겠다거나 소문내지 않겠다고 말할 때 이 표현 바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Day 42 소문이나 비밀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 이렇게 써먹어봤어요. 이렇게 자랑한 댓글이나 복습 댓글 언제든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90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42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소문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My lips are sealed.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네, 이제 소문이나 화제거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표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43 길을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저는 말 그대로 심각한 길치랍니다. 스마트폰 구글맵을 켰는데도 제자리에서만 빙글빙글. 위치가 어딘지도 잘 모를 때가 참 많네요. 그래서 친구랑 약속 만남 장소로는 그냥 지하철역으로 정하곤 해요. 이런 길치인 저에게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1번이 바로 미국 뉴욕 가보기입니다. 타임스퀘어도 너무너무 가보고 싶고 자유의 여신상, 브로드웨이 뮤지컬, 센트럴파크. 와,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차츰 여행 자금도 모으고 영어도 공부하고 있는데 지도조차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저 길을 잃을 게 분명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라도 길 물을 일이 꼭 생길 것만 같은데 여기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표현 좀 알려주세요. 맞아요. 길치 많이 서럽죠. 저도 지도로 겨우 어딘가를 좀 찾아가는 스타일인데
한 번 가본 곳이라도 지도로 꼭 확인해야 두 번째 방문도 무사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가끔 지도 보고도 못 찾아갈 때가 있어요. 네. 다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 지도 워낙 잘 나오잖아요. 네네. GPS 켜놓으면 제가 지금 어디 지나가는지 보여가지고 맞아, 빨간 점으로 표시돼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딘지 좀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도로도 가끔 못 찾을 때는 역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은데 진이 길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사실 좀 길치라서 둘 다 길치네요. 여행 갈 때 실제로 썼던 표현인데요. 길을 물을 때에는 How can I get to? 장소, 패턴을 사용하면 돼요. 장소에 어떻게 가나요? 라는 의미인데요. 만약에 사연에서처럼 뉴욕 타임스퀘어를 가는 길을 묻고 싶다면 How can I get to Times Square? 이라고 물으면 돼요. 만약에 아까 센트럴 파크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럴 때는 타임스 스퀘어 자리에 센트럴 파크를 넣어서 How can I get to Central Park?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유용한 표현인데요. 저는 만약에 강남역을 찾는다고 하면 How can I get to 강남 스테이션? That's right. Yes. 그렇게 세라가 물어본다면 그 상대방이 강남역 어떻게 가요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네, 단어들도 정말 쉽고 표현 자체가 좀 간단해서 바로 써먹기 좋을 것 같아요. 진이, 근데 걸어갈 수 없는 좀 먼 거리에 있는 경우 버스나 지하철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도 좀 알려주세요. 물론이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싶은데 여기 어딘지 몰라서 헤맬 때 있죠. 그럴 때 바로 이 표현 사용하면 돼요. 지하철역을 찾고 싶을 때는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이라고 물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인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nearest? 이게 단어가 가까운? 맞아요. 네. near은 가까운이라서 nearest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딘지 물으면 이 안내를 받아서 역도 바로 찾고 지하철도 이용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표현이 더 좋은 게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을 찾고 있다면 아까 subway station 자리에 bus stop, 버스 정류장을 넣어서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이라고도 물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어디인가요? 이렇게 묻고 싶은 상황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써먹고 싶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세라. 네. 그리고 길 묻고 나서 그냥 바로 쓱 가기보다는 고맙다라는 마지막 인사 센스 있게 하면 좋겠죠. 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릴 텐데요. 혹시 떠오르는 표현 있으세요? 고맙다니까 단순하게 땡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근데 저희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처럼 영어로도 Thanks for your help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라는 뜻인데요. 세라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Thanks for your help. Yes. 예의 바르게 딱 마지막 멘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설명 듣고 나니까 제가 아까 땡큐 했던 게 뭔가 상대적으로 쿨하게 땡큐 이렇게 좀 가볍게 들리는 것도 같은 것 같아요. 진이 Thanks for your help. 별 말씀을요. Don't mention it. 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How can I get to Times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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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뒤에 가고 싶은 장소를 붙여서 길 물을 수 있는 이 표현. 이제 길 찾기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Day 43 길을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나도 이렇게 길 물어봤어요. 이런 경험이나 방송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94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43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길을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How can I get to Times Square?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How can I get to Times Square? How can I get to Times Square? How can I get to Times Square? 네, 이제 어디에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물을 때 이 표현 기억하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44, 인사할 때 쓰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몇 년 전에 혼자 미국 자유여행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미국인 친구가 있어요. SNS로 어찌어찌 하다가 다시 연락이 닿았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네요. 며칠 후에 만날 약속을 잡았는데 거의 3년 만에 보는 거라서 몹시 어색할 것 같아요. 이런 어색한 침묵을 깰 수 있는 근황톡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자유여행으로 혼자 해외에 갔다 오면 친구 사귀어서 오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늘 사연 주신 분께서도 미국인 친구를 여행 도중에 만났나 봐요. 근데 그 미국인 친구는 또 어떻게 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고 다시 인연이 닿았네요. 진짜 신기해요. 세상은 참 좁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와, 근데 3년 만에 보는 거면 특히 좀 어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막 절친도 3년 정도면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근황톡 할 수 있는 표현 오늘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저희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야,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라고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How have you been?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How have you been?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 물을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진이를 좀 자주 보긴 하고 있지만 한번 써볼게요. 진이, how have you been? I'm doing alright. Thanks for asking.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세라. 방금 대답을 들었는데 약간 alright이면 괜찮게 지내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좋아요, 잘 지내요 라는 대답으로 I'm doing alright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alright 말고도 그냥 I'm doing good, I'm doing well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요. I'm doing good, I'm doing well.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진이 잘 지내고 있다니까 좋네요. 그리고 안부 물은 후에 대화가 끊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잘 지내니? 잘 지내. 안녕. 바이. 네, 저는 이렇게 요즘은 뭐 하고 지내는지도 함께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What are you up to these days? 이라고 물을 수 있어요. 너 요즘 뭐 하고 지내? 어떻게 지내? 라고 묻는 표현이거든요. What are you up to these days?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뭘 하며 지내는지 궁금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럼 상대방이 뭐 직장 다니고 있다라던가 이직했다거나 아니면 잠시 쉬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요즘을 뜻하는 these days 없이 그냥 what are you up to? 이라고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꿍꿍이가 뭐야? 네. 이런 어감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감이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지내니? 근데 넌 꿍꿍이가 뭐야?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표현이라는 거 이것도 함께 기억하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특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면 연락하고 지내자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같이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Let's keep in touch 인데요. 잠깐만요. 설명해 주시기 전에 네? 잠깐 터치라고 하면 접촉? keep in touch, 계속 접촉한 채로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keep in touch라 하면 연락하고 지내다 라는 뜻인데요. Let's keep in touch 이라 하면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
뭐 연락 닿은 채로 계속 있자 이런 뜻이 돼요. Let's keep in touch. 누군가랑 함께 접촉한 상태를 유지한다, 연락을 유지한다는 그 느낌 그대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머릿속에도 좀 잘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쵸, 세라. 저희도 Let's keep in touch. 네.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근황에 대해서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이제 영어로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Day 44, 인사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SNS에 묵혀뒀던 펜팔 친구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이번 기회에 가볍게 안부 인사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황톡 하시면서 궁금한 표현들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200,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 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44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인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How have you been?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네, 이제 근황 물어볼 때 이 표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45, 약속 잡을 때 쓰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친구와 이번 주말에 함께 놀러 갈 약속을 잡고 싶은데요. Let's play. 우리 놀자.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유치한 것 같아서 다른 표현을 배우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놀자. 이거를 뭔가 쿨한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가장 자연스럽나요? 인싸스러운 더 자연스러운 영어로 약속 잡는 방법 알고 싶어요. 세라, 지니 알려주세요. 네, 같이 놀자 하면 저도 같이 놀자. Let's play. 네, 단순하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요? 네, 이게 바로 생각나는데 이거 말고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뭔가 미국스럽게 인싸인 것처럼 뭐 느낌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진이 저도 좀 궁금해요. 네, 사연에서처럼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고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써먹을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친구들이랑 가볍게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이 표현 hang out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약간 땀을 삐질삐질 흘릴 것 같은 표현이 나왔는데 hang out? 뭔가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지금 상황과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지만 행하니까 저희 어릴 때 게임하던 거 행맨? 네, 알아요. 네, 그 잔인한 게임이 생각이 나요. 근데 친구들이랑 논다는 느낌이랑은 이게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의미가 좀 다르겠죠? 네, hangman이랑 매우 다른데요. 네. hang out은 편한 사람들이랑 노는 것을 의미해요. 이번 주에 같이 놀래? 라고 묻고 싶으면 Wanna hang out this weekend? 이라고 물을 수 있어요. 잠깐 한 번 더 멈췄어요, 제가. 네. wanna? 줄임 표현 같은데, 맞죠? 네. 원칙상으로는 Do you want to hang out this weekend? 인데 do you를 생략하고 want to를 wanna로 편하게 발음해서 Wanna hang out this weekend? 이라고 물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라? 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Wanna hang out this weekend? Wanna hang out this weekend? 뭔가 더 뭐 생략도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고 인사스러운 표현 같은데요? 저도 외국인 친구랑 약속 잡을 일 있으면 이 표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좋아요. 그리고 아까 Let's play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거 대신에 Let's hang out 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Let's hang out.
간결하면서도 유용한 이 표현도 함께 챙겨가도록 할게요. 진이, 그럼 이 표현으로 친구가 그래, 놀자! 라고 대답하면 약속 계획도 잡아야 되잖아요. 토요일은 어때? 이렇게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How about Saturday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토요일은 어때? 이라는 뜻이에요. 네, 물어본 게 좀 민망해질 정도로 쉬운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 쉽죠? 네, 짧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요일까지 정했으니까 약속 잡기 얼추 마무리할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요일 앞에 next를 붙여서 How about next Saturday?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진이. 그러면 그 다음 주가 되는지 물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일 앞에 next. 이걸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점도 함께 챙겨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껏 약속 잡는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살펴봤는데요. 약속을 수락 혹은 거절하는 대답 표현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세라 저희 통했네요. 아, 네. 이런 날이 많아야 될 텐데. 일단 약속 수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같이 살펴볼까요? 네. 좋아. 그렇게 하자. 라고 대답할 때는 I'd love to.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면 sounds great. 좋아.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I'd love to. I'd love to. Sounds great. Sounds great. 표현도 이것도 쉽네요. 대답도. 그쵸. 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Wanna hang out this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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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약속 잡을 때도 망설임 없이 딱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Day 45 약속을 잡을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약속 관련해서 방송에서 나온 표현 말고 다른 표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물어봐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204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45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약속 잡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Wanna hang out this weekend?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Wanna hang out this weekend? Wanna hang out this weekend? Wanna hang out this weekend? 네, 이제 친구랑 약속 잡을 때 바로 이 표현 사용해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46 축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세라, 진이, 저번 주 화요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매년 같이 생일 축하하는 친구들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제 생일인데도 단톡방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괜히 섭섭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그중 친구 한 명이 근처 공원 벤치에서 잠깐 보자고 연락이 와서 이 친구만 따로 축하해 주려나? 하고 나갔는데 와, 친구들이 공원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케이크에 선물까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감동.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축하해줬는데 다시 생각해도 정말 감동인 것 같아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난 너희들이 까먹은 줄 알았잖아.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전했어요. 다들 굉장히 뿌듯해하더라고요. 깜짝 파티 완전 성공. 진이, 세라, 이렇게 잊을 수 없었던 올해 제 생일 파티.
영어로는 난 네가 까먹은 줄 알았어. 어떻게 말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졌거든요. 이 표현 좀 알려주세요. 와, 저번 주 화요일이 생일이셨구나. 오, 정말 저희도 한번 생일 축하 드릴게요. 정말 축하드려요. 오늘의 사연은 약간 뭔가 몰래카메라 느낌이 좀 나기도 하네요. 맞아요. 친구들이 깜짝 이벤트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얘기를 단톡방에서 안 했나 봐요. 공원에서 깜짝 파티라니 다 같이 생일 축하하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까먹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단체로 챙겨줘서 뭔가 더 감동이 배로 왔을 것 같은데 진이 이렇게 난 네가 까먹은 줄 알았어.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네, 그럴 때는 I thought you 패턴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난 네가 뭐뭐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뉘앙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thought는 생각하다 라는 동사 think의 과거형인데 I thought you 라 하면 상대방이 무언가를 했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연에서처럼 나는 네가 까먹은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 때도 이 패턴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사연에서처럼 난 네가 까먹은 줄 알았어 라고 하고 싶으면 I thought you forgot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잊어버렸다 라는 뜻의 단어 forgot를 you 뒤에 붙이기만 하면 돼요. I thought you forgot. 나는 네가 까먹은 줄 알았어. 표현 정말 쉽고 간단하네요. 그쵸. 그리고 forgot 자리에 knew, 알았다를 넣으면 I thought you knew. 난 네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함께 챙겨가도록 할게요. 세라, 그리고 저도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뭔데요? 저도 아까 생일 축하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저만 하고 넘어갔죠? 네, 저도 얘기할래요. 네. 사연자분께 생일 축하 인사 올려드립니다. Happy belated birthday. 생일 축하인데 이게 알아들으시겠죠? 방금 뭐라고 하시는 거죠? 단어조차 제가 잠깐 흘려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happy birthday는 다들 알고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 belated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belated는 뒤늦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appy belated birthday라 하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저도 이번에는 영어로 축하드려야 되겠어요. Happy belated birthday? Yes. 이거 발음이 뭔가 좀 어려운데요? 같이 한번 다시 얘기해볼까요? B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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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거구나. 뭔가 있어요, 지금. 뭔가 이상한데. 방금 좋았어요. 네. 진이, 저희가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라는 표현을 방금까지 배웠는데, 늦었을 때 말고 친구 생일 며칠 전에 만나서 미리 축하하는 경우도 종종 네네. 있잖아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너무 궁금해요. 미리 생일 축하해. 이거는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그럴 때는 Happy birthday in advance 라고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뒤에 미리 라는 뜻의 표현 in advance를 붙이면 돼요. in advance. 이게 미리라는 점도 기억하면서 그러면 Happy birthday in advance. 생일 미리 축하해. 이 표현이네요. 이것도 나중에 써먹어 볼게요. 네, 세라. 그리고 저희가 축하할 때 생일뿐만 아니라 졸업 축하해, 생진 축하해처럼 축하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오늘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안 그래도 제 주변에 최근에 약간 승진한 친구가 있거든요. 우와. 오늘 배운 표현 바로 써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자세예요. 네, 얼른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승진한 제 친구한테 승진 축하해 이 표현을 활용해서 말해보고 싶어요. 네, 그럴 때는 Congratulations on your 축하할 일이라는 패턴을 사용하면 돼요. 만약에 세라 친구분처럼 승진 하신 분에게는 승진 축하해.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이 되고요. Congratulations on your 뒤에 축하할 일을 붙여서 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승진은 promotion이니까 승진 축하에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이 되는 거예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오늘 저녁에 이 친구랑 약속을 잡았거든요. 네. 영어로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줘 봐야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I thought you forgot. I thought you forgot. I thought you forgot. I thought you forgot. 난 네가 까먹은 줄 알았어. 이런 표현도 이제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Day 46 축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축하하는 표현들 다양하게 써보시면서 말해본 후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208,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46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축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까먹은 줄 알았던 친구가 생일 축하해줬을 때 그때 말할 수 있는 표현 뭐였죠? I thought you forgot.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I thought you forgot. I thought you forgot. 네, 이제 난 네가 까먹은 줄 알았어 라고 영어로 말하는 데에도 문제 없겠죠?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47, 칭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외국인 친구랑 주말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신발을 쇼핑하러 갈 예정이에요. 부쩍 따뜻해진 요즘 정말 좋은 날씨인 만큼 놀러가기 좋아서 시원시원한 샌들 세트로 사기로 했어요. 마음에 드는 신발 사려면 직접 신어보기도 하고 서로 봐주면서 그렇게 사면 좋잖아요. 친구가 신발을 딱 신었을 때 제 반응이 너무 무미건조하거나 오, 나이스! 굿! 이것만 하면 민망하니까 칭찬 표현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신발이 정말 잘 어울려. 너한테 딱이야. 이렇게 칭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좀 알려주세요. 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쇼핑하기 정말 좋잖아요. 저도 종종 가는데 막 넓기도 하고 신발뿐만 아니라 옷이랑 액세서리도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가격대도 괜찮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더라고요. 주말에 친구랑 신발 쇼핑 가기에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끼리 가면 특히 좋은 게 서로 신어보고 괜찮은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친구들이랑 쇼핑 같이 가면 그런 장점이 좀 있죠? 그거 아니야.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내려놔. 또는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이렇게도 해줄 수 있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좀 알려주세요. 물론이죠. 그거 너랑 완전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They look great on you가 있어요. 그런 상황 딱 있잖아요. 친구한테 맞춤형인 것 마냥 찰떡인 것 같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They look great on you. Yeah. 너랑 잘 어울린다. 이런 뜻의 표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발뿐만 아니라 목걸이나 선글라스 또는 가방이 잘 어울린다고 할 때도 이 표현 쓸 수 있나요? 아, 그럴 때는 이 표현에서 they가 아니라 it을 써서 it looks great on you 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면 재킷이나 아니면 반지 같은 액세서리류 같은 경우는 칭찬할 때 신발처럼 이렇게 짝이 있는 게 아니라서 they가 아니라 it을 써서 말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짝이 있는 게 아니라서 they가 아니라 it을 써서 말해야 된다. 이거 괜찮네요. 네. 진이 근데 오늘 목걸이 하고 오셨네요? 네. 네, 목걸이가 진짜 예쁜데요? 새로 샀어요. 아, 역시 새로 산 티가 나네요. 반짝반짝하니. It looks great on you. 이때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세라, 이렇게 갑자기 칭찬을 하면 너무 고마워요. I'm flattered. 네? 제가 요즘 계속 반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어감상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은데 플래터라고 하셨나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칭찬 받았을 때 별 말씀을요 아니면 과찬이십니다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는 이 표현을 I'm flattered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칭찬해줬을 때, 과찬이세요. 라며 겸손하게 대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칭찬받았을 때, 그렇게 말해주시다니 너무 기뻐요. 칭찬해줘서 감사해요. 라는 뉘앙스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오, 과찬이십니다. 이런 표현도 영어로 있었네요. I'm flattered. 챙겨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칭찬할 때, 그냥, 그거 멋있어. 멋져. 최고야.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라, 칭찬 제대로 할 줄 아는데요? 안 그래도 제 친구가 저번 주에 미용실 갔다 왔는데 염색이 진짜 예쁘게 됐더라고요. 머리 정말 예쁘다. 완전 예쁘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그럴 때는 I love your 표현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your 뒤에는 칭찬하고 싶은 걸 넣어서 말하면 돼요. 만약에 세라 친구분 새로운 머리 스타일, 염색이 너무 예쁘다 라고 하고 싶을 때는 I love your hair 이라고 하면 되겠죠? 저도 오늘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저기 세라. 안 보이나요? 반짝반짝거리는데요? 그쵸? 와, 오늘 들고 온 가방 너무 탐나요. I love your bag. 진짜 완전 예뻐요. 안 그래도 제가 가격 비교해가지고 고심 끝에 골랐거든요. 자랑하려고 저기 둔 건 아니지만 말로는 했지만 뭔가 계속 보이고 싶어서 놔뒀는데 센스 좋은 진이 마음에도 든다고 하니까 좀 잘 선택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They look great o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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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영어로 칭찬하는 것도 문제 없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Day 47, 칭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칭찬하는 표현 오늘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한번 써보시고 이것 말고도 더 알고 싶은 표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창을 이용해주세요.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212,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47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칭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They look great on you.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y look great on you. They look great on you. They look great on you. 네, 이제 멋지게 꾸민 친구에게 영어로 칭찬하는 것도 문제 없겠어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48,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제가 다음 주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집을 비워야 하거든요. 우리 댕댕이 뽀미,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강아지 좋아하는 같은 동네 친구에게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해요.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도 있다고 하고 저희 멍뭉이를 워낙 많이 예뻐해주는 친구라 부탁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되나요? 이때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좀 강아지 주인이신가 봐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집 비울 때는 특히 반려동물을 이걸 또 어디에 맡길지 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지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신경이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다행히 주변에 좋은 이웃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께 부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아지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이 이렇게 부탁하는 상황에서 이때는 영어로 어떻게 말을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Can I ask you for a favor? 이라고 먼저 물어보면 좋아요.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요? 라고 가능한지 물어보는 표현이거든요. Can I? 이거 하니까 저희 예전에 배웠던 패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거요? Can I get an ice americano? 또는 Can I make a reservation?
네, 캐나이 패턴. 네. 세라 기억력 좋은데요? 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와, 그게 느껴져요. 네. 그때는 뭐 주문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패턴으로 배웠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예약할 수 있을까요? 처럼요. 그래서 Can I ask you for a favor? As a favor은 부탁이라는 뜻이라서 부탁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표현이 돼요. 오, 부탁할 때 이 표현 자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an I ask you for a favor? 맞아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니만큼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허락을 구한 후에 상대방이 sure, okay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탁을 말하면 되는데 너 뭐뭐 해줄 수 있어? 뭐뭐 해주실 수 있으세요? Can you 패턴 뒤에 부탁하는 걸 딱 넣어서 말하면 돼요. 그러면 사연 생각을 하면 우리 강아지 좀 돌봐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는 Can you look after my puppy for me? 라고 묻게 되면 look after 돌보다라는 의미의 my puppy, 우리 강아지를 같이 붙여서 우리 강아지를 좀 돌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부탁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표현. 일단 Can I ask you for a favor? 그 후에는 can you 패턴을 활용해서 부탁하고 싶은 걸 말하면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도록 할게요. 진이, 근데 반대로 친구가 저한테 Can I ask you for a favor? 이렇게 물으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단순히 yes, no 이거 말고도 대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먼저 부탁을 들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답 표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sure, 물론이죠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더 재미있는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재밌는 표현이요? 네, 뭔데요? 재밌어요. 바로 어려운 일 아니네, 별거 아니구만, 해줄게 이런 뉘앙스의 표현으로 no sweat이 있어요. sweat. 갑자기 어떤 특정 파란색 음료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sweat는 이건 땀이라는 의미죠? 네, 맞아요. 그래서 no sweat이라고 하면 땀 흘릴 일도 없이 쉬운 일이네, 내가 해줄게 라면 부탁을 수락하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no sweat. 짧으면서도 정말 재밌고 유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반대로 안 된다고 거절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돼요? 그럴 때 그냥 바로 no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잖아요. 네, 당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좀 더 정중하게 미안, 안 될 것 같아 라는 의미로 sorry, I'm afraid I can't가 있어요. 말 그대로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 나 못할 것 같아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Sorry, I'm afraid I can't. 좀 정중하게 안 된다고 거절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보통 딱 잘라서 거절하기 힘든 경우에 나 지금 너무 바빠서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 라고 좀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도 영어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네, 그럴 때는 그냥 I'm busy. 진짜 바쁘군요. I'm busy.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네. 더 공손하게 앞에 미안해요를 먼저 얘기하고 저 지금은 조금 바빠요 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I'm a little busy right now 라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m sorry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I'm a little busy right now. Yes.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미안하지만 좀 바빠. 이럴 때 이 표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Can I ask you for a f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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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영어로 부탁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Day 48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 어디 써먹고 싶은데 그럴 곳이 없다. 그렇다면 댓글창에 써주셔도 됩니다. 그럼 복습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216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 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신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48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Can I ask you for a favor?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Can I ask you for a favor? Can I ask you for a favor? Can I ask you for a favor? 네, 이제 친구한테 부탁할 일이 있을 때에도 영어로 물어보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49, 사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여자친구랑 점심 데이트하기로 한 날, 토요일인데 제가 늦잠 자버리는 바람에 부랴부랴 급하게 씻고 준비하고 나갔는데 결국 30분 정도 늦게 도착해버렸어요. 급하게 준비한다고 미리 연락도 못하고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죠. 너무 미안한 마음에 연신 I'm sorry, I'm sorry 이렇게 말했고 여자친구는 미리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걱정했잖아.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쿨하게 사과 받아주고 넘겼네요. 데이트도 물론 잘했고요. 그런데 sorry로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sorry 말고도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사과의 표현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이런 적 있어요. 네, 이런 적 있어요. 소개팅 약속을 잡았는데 전날 잠을 좀 제대로 못 자서 한숨 자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자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전화가 와서 잠에 깨니까 상대방이 지금 어디세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에 제가 깬 거죠. 그때 진짜 아찔했는데 와, 저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불가피하게 약속에 늦게 도착해서 미안하다고 한 경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 역시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이 사연을 들으니까 예전에 약속 1시간 늦게 도착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오. 그때 그 친구가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밥 사준 기억이 나요. 근데 1시간이면 진짜 오래 기다렸겠어요, 진이. 네. 그래도 친구분이 센스 있게 밥 쌌네요. 다행이죠? 네. 사연에서도 사연자분께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여자친구분도 사과 받아주시고 이게 뭔가 좀 잘 해결된 것 같은데 그래도 미안하다라는 걸 좀 더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각해서 미안하다는 의미로 밥 사준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미안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나중에 신세를 갚을게 라는 뉘앙스로 I'll make it up to you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표현을 좀 더 풀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들으니까 이게 뭐지 싶거든요. 네, 여기서 make up은 실수를 만회하다라는 뜻이라서 I'll make it up to you 라 하면 내가 잘못한 만큼 너한테 더 잘할게 라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긴 미안해. 내가 오늘 밥 살게. sorry. 커피는 내가 살게. 이렇게 저도 친구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너한테 꼭 만회할게 라는 의미의 방금 배운 I'll make it up to you. 기억하도록 할게요. 진이, 그런데 사과해야 되는 상황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인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나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도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알려주세요. 네, 그럼요. 그럴 때는 I didn't mean to 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말하면 돼요. 뭐뭐 하려던 건 아니야. 뭐뭐 할 의도는 없었어. 라는 의미인데 보통 사과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I didn't mean to 뒤에는 일부러 한 게 아니었던 걸 넣어서 말하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부러 늦으려던 것은 아니야 라고 하고 싶으면 늦다 라는 뜻의 표현 be late를 붙여서 I didn't mean to be late 이라고 말하면 돼요. 말 실수했거나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을 좀 기분 상하게 했을 때에도 이 패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그럴 때는 I didn't mean to 뭐뭐 할 의도가 아니었어 뒤에
hurt your feelings. 마음을 다치게 하다, 기분을 상하게 하다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같아요. 그쵸. 그래도 변명만 하고 끝내면 좀 그렇잖아요. 네, 좀 그래요, 많이.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싹둑하기보다는 다음에는 안 그럴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라는 다짐 같이 표현하면 좋겠죠. 그럴 때는 It won't happen again 또 함께 말하면 좋아요. 그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 이런 것처럼 It won't happen again. 이것까지 접수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냥 사과할 때 단순히 이제 I'm sorry 말고도 오늘 I didn't mean to 뭐뭐 할 의도가 없었다는 표현도 같이 배워봤고 끝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라는 It won't happen again. 이렇게 더 풍부한 사과 표현들까지 배워서 정말 오늘 좋은 것 같네요. 입에 붙여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I'll make it up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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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사과할 때 나중에 꼭 갚을게 라고 미안함을 표현하는 데에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Day 49 사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댓글로 표현들 복습하셔도 되고요.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220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49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사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I'll make it up to you.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I'll make it up to you. I'll make it up to you. I'll make it up to you. 네, 이제 나중에 꼭 갚을게, 만회할게 라고 하면서 미안함을 표현할 때 쓰는 이 표현. 이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50. 격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대학원 수업 같이 듣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원래 굉장히 밝고 에너지 넘치는 외향적인 친구인데 요즘 들어 뭔가 기운도 없어 보이고 풀이 죽어 있어요. 카톡 답장도 느리고 행사 같은 거 참석도 잘 안 하고요. 집 떠나서 한국에서 혼자 사는 게 벅찬 걸까요? 걱정돼서 주말에 한번 보기로 했는데 무슨 일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평소랑 좀 다른 친구분 모습에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밝았던 모습이랑은 좀 다른 그런 다운된 모습에 좀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도 쓰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도 힘들 때 친구한테 마음 털어놓으면 전 항상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같이 주말에 시간 보내면서 친구분 얘기도 들어주고 힐링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진이. 친구 기분이나 상황을 묻는데 꼭 필요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이렇게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을 때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럴 때는 일단 너 기운 없어 보인다 라며 얘기를 꺼낼 수 있잖아요. 네. 영어로는 You look down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down은 힘든 상태, 우울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너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인다, 기운 없어 보여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표현 보니까 제가 아까 했던 말 그대로 친구의 다운된 모습? 이 말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한국말로도 기분이 업됐다, 기분이 다운됐다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down, 축 처져 있는 느낌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You look down. 풀이 죽어있는 모습이 바로 연상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 좀 기운 없어 보인다 라는 말에 이어서 What's wrong?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 좋아요. You look down. What's wrong? 이라 하면 너 기운 좀 없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라고 묻는 표현이 돼요. You look down. What's wrong? 힘들어 보이는 친구한테 괜찮냐?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어볼 때는 꼭 필요한 표현들 같네요. 진이, 이렇게 얘기를 꺼내서 친구가 고민거리를 얘기해주고 힘들다고 하면 위로를 해주는 게 좋겠는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함께 알려주세요. 세라, 지금 안 그래도 위로 표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잘 물어봤어요. 타이밍이 좋죠? 네, 위로의 표현 중에서 다 잘 될 거야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다 잘 될 거야는 영어로 It will all work out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workout? 저희 운동에 대해서 말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다른 의미도 있나 봐요? 맞아요. workout은 다른 의미로 일이 잘 풀리다, 성공적으로 마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t will all work out 이라 하면 말 그대로 all,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work out 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that'll be 기억나요, 세라? 네, 그 발음이 어려워서 저를 좀 많이 곤란하게 했던 네. that'll be It will all work out도 마찬가지로 It'll all work out 이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It'll all work out. 네, 다시 한 번 해주세요. It'll all work out. It'll all work out. 연습해서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할게요. 네. 지금이야 이렇게 걱정하지만 너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할 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진이 근데 힘들 때 주변에서 해주는 따뜻한 위로 말들도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의기소침하고 기분이 좀 다운됐을 때 친구가 Believe in yourself. 너 자신을 믿어 라고 얘기해줬을 때 정말 와닿고 감동이었어요. 방금 좀 멋있는 표현이 훅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Believe in yourself. 직역 그대로 믿어라, believe, 무엇을? in yourself. 너 자신을 이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풀이 죽어있는 친구한테 분명히 다 잘 될 거야. 넌 잘할 수 있으니 너 자신을 믿어봐. Believe in yourself.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풀이 죽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Believe in yourself.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주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You look down. What's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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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무슨 일 있는지 물어보고 위로해주는 것 잘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Day 50 격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생활 속에서 사용해보시고 자랑하는 댓글도 좋고요.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224,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네,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방송 마지막이 됐어요. 저도 지니 덕에 정말 많이 배우게 됐는데 그래요?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지니는 어떤가요? 저도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게 안 믿기고 또 방송으로 찾아뵙게 돼서 정말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화문과 표현을 많이 살펴봤는데 저희가 배운 것들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연습하다 보시면 어느새 영어에 자신감이 붙을 게 확실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정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뭔가 영어 공부해야겠다 싶은데 막상 하려면 어렵잖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10분의 기적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부족하다면 어때요? 지금부터 다시 기적 만들어가면 되죠. 저도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모두들 영어 파이팅입니다. 그럼 안녕!
You can do it.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